아파트 위에서 초등학생 9살, 10살? 돌을 던졌는데 하필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형사 미성년자. 이거 그리고 이게 또 고의도 아니고 고의도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결국은 민사.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수직으로 우리의 삶이 수직적일 때, 그 위쪽에 사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떨어뜨리는 거죠. 던져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랄, 새로운 모랄. 이게 이제, 글쎄요. 물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또 청소년 범죄에 관한 건 되지만, 사실은 청소년과 관련된 그 촉법이라든가 나이 제한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인 연령 가지고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할 뿐이죠. 어쨌든 그 아이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피해자 할아버지의 가족과 할아버지의 무덤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민사적인 부분도 당연히 쥐새끼가 잘못했으면 물론 이게 법적인 처벌 안 받더라도 응당 책임을 져야죠. 아이들 키우는 거, 개 키우는 거, 책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에. 자, 요즘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쪽에 전남경찰청장 치안감이 자살이겠죠. 그래서 브로커 성모하는 놈도 있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야, 그럼 전남지방경찰청에만 문제겠느냐? 그럼 다른 지방청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경찰 말고 그냥 경찰만 하자. 그럼 걔가 꼭 전남지방경찰청에만 브로커가 있었겠느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청 거기는 없었겠느냐? 유독 전남 거기만 돈 1억 9천만 원 내고 승진시켜주고 이거만 있었겠느냐? 실제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죠. 아니야, 경찰이란 게 사실은 전국으로 다 승진이 되고 배명되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들은 소문은 여러 대입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그때 거기서 일할 때도 그랬고 경찰학교 때도 그런 소문도 들었고 일할 때도 들었고 그 뒤에 이제 경찰학과 교수할 때도 들었고. 그렇다고 증거가 있고 이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죠. 수사가 됐겠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한바왕 누구누구 우리나라 룸사롱의 황제라고 하는 이경복이가 경찰 누구한테 얼마를 처먹였다. 이런 얘기. 그냥 계속 그냥 설왕설래만 되겠지. 깔끔하게 검찰 애들이 경찰 수사를 에 대한 이런 걸 제대로 했을까? 잘 보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끔 합니다. 했었습니다. 허준이 형 그때도 되고 근데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털려면 확실히 털어라.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아니, 잘못되고 뇌물 받고 승진시켜주고 그러면 당연히 다 털어야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여기서 이 부분은 자, 이런 놈은 어떨까요? 경찰 출신인데 이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경찰 출신 경매 고수라는 걸 믿기로 해갖고 수십 명한테 투자금 50억을 먹은. 그래갖고 피해자들이 이제 왜 경찰 애들은 수사를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20명의 피해자에 50억 원 정도. 이놈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경매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근데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일대 소시민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자기가 경찰 출신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압박도 하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A에 대한 그놈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를 해도 검찰은 경찰로 이관을 하고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 봐주기 아니야? 답답하다. 계속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동작경찰서로 보안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니까 왜 수사가 안 되느냐? 이게 사기꾼이 맞는데. 글쎄요. 경찰의 부패가 사실은 적지 않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의 부패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대로 카운트 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좋고 하다가 경찰 애들이 좀 엉길 것 같으니까 검찰 애들이 좀 손보는 식으로 잠깐 하다가 말고 앞에서 전남 경찰청장 자살한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내부에 소위 징계 감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늘 얘기하지만 그걸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부 감찰의 결과는 사실은 행정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CIA나 FBI나 이런 데의 내부적인 어떤 거는 국회, 회계감사.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회의 회계감사국이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원이 국회로 들어와야죠. 일정 정도. 그러고 이런 수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뭐 법원은 좀 그렇다 쳐도 이 내부 감찰에 대한 거를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적 직접 관리는 아니어도 좀 더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이렇게 행정부 놈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검사들은 지들 다 그냥 팔은 안을 굽고 경찰 애들도 팔은 안을 굽고 그러니 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부패, 공무원의 부패, 그것도 권력을 가진 공무원의 부패. 도대체 얼마가 일어나는지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건 아니다. 분명히 매간매직, 브로커, 이거기도 경찰 출신, 사기꾼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또한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좀 제대로 박힌 놈을 뽑아라. 경찰도. 그리고 좀 이상한 놈도 빨리빨리 잘라내라. 그리고 승진이 제대로 됐는지 이놈이 진짜 제대로 승진을 해야 될 놈인데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게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그죠? 한심한 부분이죠. 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폭력, 강도, 살인 범죄가 늘어난 걸까? 범죄 보도가 늘어난 걸까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언더스코어라는 데서 비카인즈를 통해서 언론 12곳을 분석을 했어요. 폭력, 강도, 살인 보도는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도량이 늘어난 것 같다. 왜 보도량이 늘어날까? 그러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예전에 비해서 보도를 더 많이 한다. 그거는 원래 그 건수는 비슷한데 예전에는 관심을 안 뒀다가, 그럼 예전에 언론은 뭐에 관심을 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을 안 뒀다가 지금 관심을 두는 건지. 물론 실제의 이런 강력 범죄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비교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살인사건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칼을 찔려가고 피 질질 흘리면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칼을 찔려가고 피 질질 흘리지만 예전과 다르게 119 구급대가 빨리 와서 처치하죠. 응급실에 시스템 잘 돼 있어 갖고 죽을 사람도 살리죠. 그러면은 이게 살인 사건이 줄어든 게 맞냐? 네? 그리고 폭력 강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폭력 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폭력 속에는 성폭 폭력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은 성폭력 범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폭력 범죄의 속에 성폭력 범죄가 있던 게 예전에는 그 성폭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거 침입 강도 같은 거예요. 주거 침입 강도지만 사실은 뭐예요? 강간이죠. 근데 카운트는 강도로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때려갖고 뭘 뺏었어. 사실은 근데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범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이딴 식으로 말하자면 살인 강도 폭력이 줄어들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따위로 범죄에 대한 뭐 이런 걸 하니까 에이구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애도 이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에 대한 특히 죄종에 대해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는 더 위험해졌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강력범죄 부분은 감소하지만 성범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느냐? 분류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고 성범죄의 죄종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의 말장난에 기자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고 실제로 이게 왜 그러는지를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 모르는 얘기를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 응? 성폭력이 늘어난 데는 당연히 예전에는 성폭력이 아닌 거에 대한 걸 카운트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의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경찰의 대응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분석이랍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진짜 전문적인 분석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언더스코어라든가 이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이란 기자는 이걸 분류할 수 있는 전문성은 있습니까? 전문성도 없는 애들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물려야 되는 게 그게 무슨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경이라는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든 자격이라도 있어야지. 자격이 무슨 소리 말하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메타 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 정도를 이 정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개나 소나다 뭐 범죄 전문가 뭐 개나 소나다 뭐 프로파일러 임내 떠들고 막 진짜 개나 소나다 진짜 웃기는 소리죠. 정확한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전문적인 걸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심하죠. 내가 엊그제 얘기된 것 중에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무관이라는 어떤 놈이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지금 요새 이제 세관 마약 어떤 인천 세관의 어떤 팀 하나가 마약 조직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과가 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영등포 경찰서 아마 그 경찰서장까지 하고 승진해 갖고 뭐 이렇게 왔나 봐요. 2계급 밑에 있는 애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런 거죠.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반입 관련돼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무관이라는 애는 인천국제공항 단장 거기서 경찰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수사 압력을 넣은 거죠.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예우를 해주고 뭐 부담 받지 않게 또 스스로 이게 침뱉는 거다 이런 거 수사하는 거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가 영등포 경찰서장도 했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좋게 내부 협의를 해갖고 좋게 너무 뭐 이렇게 얘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 영등포 경찰서의 그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은 수사팀이 7월부터 마약 투약자 중후 유통책, 운반책 등을 검거하면서 첩보가 쌓여갖고 자연스럽게 수사를 돌입한 건데 그 경무관이라는 놈이 한 거죠. 뭐 정부의 같은 이론인데 뭐 무리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를 떠들어댄 겁니다. 당연히 외압이죠. 근데 기자가 물으니까 오해라고 막 이 돌대가리 새끼가 이게 외압인지 아니면은 이게 뭔지 당연히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있던 데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이 인천지방 인천국제공항 단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 있을 때도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거기 있을 때도 인천 세관의 애들이 마약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 전화한 경무관 이놈도 그 범죄에 심하게 하면 연루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인천 세관에를 수사를 해다가 따라가다 보면 이 경무관 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피혐의자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경무관 놈이 전혀 다른 인천국제공항 단장 뭐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어. 얘는 진짜 다른 데서만 근무를 했었어. 근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지가 연루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이제 이 영동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사실은 거기서 흘렸겠죠. 아니면 그 근처에서 흘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전화 건 놈이 흘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은 놈이, 응? 받은 경찰과장이 이게 뭐야 막 하는데 막 시발시발 하다가 이제 영등포경찰서 이제 출입하는 뭐 기자한테 한번 흘리고 이렇게 됐겠죠. 뭐 대충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서울청 애들은 더 웃긴 거예요. 이 신중 수사를 위한 기본적 지위라고 지 새끼들은 감싼다고 뭐 저기 서울청 그 경무관에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죠. 왜냐? 무려 필로폰 27.8kg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많은 거를 문짝 속에 넣어갖고 가져올 생각을 했느냐. 800억이 넘는 거를. 만약에 이거가 압수되고 그러면 큰 손해니까. 그러면은 뭔가 안전한 통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인천세관에 그 놈들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기 위에 있던 그 공항 거기 위에 있던 거기를 지냈던 놈이 거기 수사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이게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진짜 관련돼 있거나 진짜 대한민국의 마약이 심각하다 막 떠들지는 말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뭐 도대체 그 마약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지금 보면 생각 이런 부패한 세관이나 경찰놈들 때문에 이건 절대 용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데도 별로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네요. 그냥 뭐 그냥 좋게 한 거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대한민국 경찰 한심하죠. 그죠? 오늘 한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 조선일보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요령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뭘 하냐?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3단계. 위험한 상황이면 달린다. 빠르게 도망간다. 소리 크게 친다. 어려우면 피한다. 안전한 장소, 편의점, 식당, 문 잠그거나 안전 확보되면 신고한다. 다다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살아야죠. 저기 분당 서현역도부터 시작해서 신림역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래도 참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네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네? 한심하다가 욕할 망을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노력을 해야죠. 그죠?